네, 안녕하세요. 송유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숲 연구가가 오셨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옆 스튜디오에 잠깐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숲 연구가 항우리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20년 넘게 꾸준히 우리 숲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숲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숲에 대한 열정이 크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숲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2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회사 연수회를 가서 영암 올출산에 억새밭을 오르기로 했는데 제가 도중에 낙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직원들하고 한 달 내에 내가 영암 올출산 천왕봉을 오르겠다고 내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비웃었지만은 제가 한 달 동안에 뒷산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영암 올출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기는 일단 이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 이렇게 간단한 내기로 시작된 관심이 점점 커지신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전문적으로까지 파고들게 되신 건지 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숲에 다니다 보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식물들이 차츰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숲 해설과 양성과정을 공부하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호기심이 자극이 되고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파라텍 소노미스트 양성과정 또 1급 산림치유사 양성과정을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가 늦깎이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희귀식물인 왕자개나무를 연구를 해서 전남대학교 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산 중에는 그럼 어떤 산이 가장 보존 가치가 높고 좀 가볼 만한가요? 네, 역시 유달산입니다. 유달산은 목포의 상징이고 호남의 개골산이라고 불릴 만큼 기암 절벽이 발달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왕자개나무 또 지네발란 같은 희귀 멸종 식물이 자라고 있고 또 천연 기념물인 붉은 배 새매, 항조롱이 같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달산 하면 개나리밖에 몰랐는데 참 처음 들어보는 동물, 식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식물 가운데 혹시 우리 지역에만 자생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도 있을까요? 네, 왕자개나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왕자개나무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해안에만 자라기 때문에 목포는 왕자개나무의 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개나무는 희귀식물로서 가까운 장래에 현지에서 멸종위기를 맞은 유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포 유달산에는 산악나무 또 황단나무, 애기등 같은 외지에서 보기 힘든 그런 나무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왕좌개나무는 우리 지역을 대표한 나무이기도 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만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무뿐 아니라 들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숲에 다니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들꽃을 보는 것입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또 들꽃의 신비로움이랄지 또 생명의 그 위대함은 간혹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해줍니다. 뒤에 보이는 꽃은 한박꽃나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토종 목련과 식물인데요.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화로 삼고 또 북한의 200원권 지폐와 우표에다가 도안할 만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네. 아쉽지만은 이 꽃은 우리 고장에는 없고 가장 가까운 곳이 무등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꽃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들꽃은 화려하진 않지만 좀 은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알고 보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꽃 말고도 다른 들꽃들도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얼레지라고 그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풀꽃입니다. 네. 얼레지는 우리 피부병에 보면 어루렉이라고 있습니다. 네. 입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차라리 이름의 유래를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국화 한 송이가 피우기 위해서는 봄에는 소쩍새의 울음소리, 또 여름에는 천둥소리, 가을에는 무서리에 빗대서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얼레지가 한 송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7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7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딘 얼레지를 보면은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예. 네, 얼레집 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물, 식물, 꽃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왠지 좀 편안해지고 좀 차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숲과 나무가 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편백나무 이야기로 뜨겁더라고요. 편백나무 제가 알기로는 피톤치드도 굉장히 풍부하게 발생하고 또 아토피 피부염에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의견도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편백은 목재로서 가치도 높고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생태 환경을 고려한다면은 한 가지 나무를 치중해서 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기 좋은 숲이 반드시 건강한 숲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삼나무와 편백이 조림 지역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약 3천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삼나무와 편백 꽃가루의 고통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연간 1조 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편백나무 꽃가루에 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편백나무가 특정 지역의 산지에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단히 편백나무림을 조성을 할 때는 생활권에 벗어난 산지에 해야 될 것이고 4월이면은 편백나무 꽃가루가 날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러지 증상이 있는 분들은 편백나무 꽃가루가 날리는 4월에는 편백림 탐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 산림욕 명소가 굉장히 많은데 직접 한 군데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우리 목포에도 양을산에 잘 갖추어진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편백림으로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친수 공간 역할을 하는 수원지가 있어서 숲속에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음이온이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양을산 저도 한번 시간 나면 꼭 가서 산림욕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까지 숲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숲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이건 꼭 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왕자기 나무에 대한 보존과 또 경제수로에서의 활용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희귀식물이자 목포의 대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왕자기 나무를 목포 시목으로 바꾸고 국도선 1호 구간 시내에다가 왕자기 나무 가로수를 조성을 해서 이것을 관광 자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의 의견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숲 연구가 황호림 선생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양을산도 좋고요. 우리 유달산도 좋으니까요. 숲으로 한번 가보면서 숲이 주는 그런 건강한 기운과 싱그러움까지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송유라였고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